이차 함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등식을 만족시킨다. 대칭축이 2분의 n이란 뜻이죠. 그래서 조건들을 준 다음에 답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2분의 n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 함수식은 즉 x 0으로부터 x만큼 간 것과 n으로부터 x만큼 후진했을 때 함수값이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0과 n의 중간에 대해서 중점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 된다. 근데 이 문제는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로서 대칭축이 2분의 n이라는 뜻이고요. 그것은 마이너스 2분의 a다. 즉 n이 마이너스 a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대칭축 얘기는 끝났고요. b가 4분의 n제곱일 때 어떻게 되는가? x축과의 교점을 논하려면 판별식을 해야 되고, 판별식은 얘죠. 근데 조건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b를 곱해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4b를 곱하면 이렇게 되죠. 근데 a는 마이너스 n이니까 a는 즉 a제곱은 n의 제곱일 거고, 마이너스 4b는 마이너스 n제곱 이상이니까 판별식이 0 이상이 되면서 이 함수는 x축과 만나게 됩니다. x축과 만나게 되고, 이번에는 이러한 범위에서 최대 최소값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대 최소값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마이너스 n에서 n이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n이면은 2분의 n으로부터 좀 더 멀리 있죠. n일 때보다. 즉 n일 때보다는 마이너스 n일 때가 더 멀다. 이래서 이때 최대값이 나올 거고, 최소값은 꼭지점에서 나올 겁니다. 최대값은 마이너스 n에서 나온다. 최대값은 마이너스 n에서 나오고, 최소값은 꼭지점에서의 함수값. 꼭지점에서의 함수값이 될 테니 최대 최소를 계산해 보면 최대값은 지금 문제가 x제곱 a x 플러스 b 이게 최대값이고요. 최소값은 2분의 n에서 하니까 4분의 n의 제곱, 그 다음에 a x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2n의 제곱인데 여기서 마이너스 4분의 n의 제곱이 붙으니까 4분의 9 n의 제곱이 되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이거다라는 것은 틀린 얘기가 됩니다. 틀린 얘기가 되죠. 다음 문제는 y화단 넓이의 최대값이라고 하는데 문제를 잘 읽어야 됩니다. 여기선 어디서 오답이 나오냐면, 잘 보면은 벽면이 있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 벽면은 이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울타리를 만들 때 실제로 쓰는 울타리는 여기와 여기까지만 울타리고요. 조금 벽이니까 울타리를 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길이만 구해야 된다는 것에만 조심하셔야 돼요. 위쪽 길이를 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위쪽은 이미 벽면이 있는 땅이라고 했으니까 벽면에 또 울타리를 댈 필요는 없다. 경계만 지어지고 있으니까. y 화단의 넓이의 최대값을 묻고 있다. 분명히 벽면에는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는다. 여기서 많이 틀리게 될 겁니다. 문제집마다 여기저기 다 있긴 한데 어쨌든 실수하지 않아야 된다. 문장을 잘 읽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설정을 해야겠는데, 자, 뭐라고 할까? 일단은 울타리를 어디 대야 되는가? 일단은요, 여기를 A라고 할게요. 여기를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또 A라고 잡고요. 그리고 요 길이가 A라면 45도니까 요 길이가 A가 되겠죠. 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B로 둡시다. 그리고
여기를 C로 둘까요? 이렇게 C로 두겠습니다. 여기는 루트 2a죠. 이게 길이를 왜 구해놓냐면 넓이 관계 때문인데 x 화단의 넓이가 y 화단 넓이의 2배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x 화단의 넓이는 2배다. 사다리꼴 넓이는 미리변을 더해야 되니까 a 플러스 2b. 이거 필요 없구나. a 플러스 2b 곱하기 a 이렇게 되네요. 뭐 별 필요는 없네요. 45도 이용하면 결국 요 길이가 같다는 정도밖에 쓸 게 없네요. 약분하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보면은 화단을 사용하는데 150m 철명을 썼다고 하니까 A는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B 한번 썼고 그 다음에 C 한번 썼고 이게 150인데 C 대신에 A 플러스 2B를 주면 4A 플러스 3B가 되죠. 4A 플러스 3B가 됩니다. 자, 이제 누구를 해야 되냐면 Y 하단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요거죠. 요거 여기 이렇게 그래서 2분의 A의 A 플러스 2B 그러니까 A 플러스 2B는 150 마이너스 4A가 됩니다. 150 마이너스 4A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뺄 거 빼주면 3, 2, 6, 6, 4, 24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3분의 5a죠. 이거랑 여기 계산한 겁니다. 마이너스 3분의 8에서 1을 더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100이 됩니다. 그러면 3분의 5를 바깥으로 뺄게요. 3분의 5를 바깥으로 빼면 마이너스 6분의 5a가 되고 a 빼기 5분의 3을 곱했다고 하면 60이 되겠네요. 60이 되겠죠. a 두고. 자, 그러면은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 a고 0이고 여기 60이니까 대칭축 30에서 최대가 되겠죠. 대칭축 30에서.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750이 가볍게 나옵니다. 다음 문제는 여기저기 학교 교재에서도 많이 다루는 그 문제긴 한데요. 그래도 계속 자주 나오니까 한번 다뤄보면요. 5, 4, 3 원 하나 그렸고 또 다른 원 외접시켰고 그랬을 때 이 교점 그 교점 간 거리 제곱의 최소값을 묻네요. 실력 정석 연습 문제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자, 최대한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숫자 세 쌍을 이용하는 게 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 세타를 잡아내서 세타가 코사인 세타가 직각 기준으로 해서 빗변이 오고 밑변이 4니까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하나 빼놓습니다. 그렇게 정보를 뺀 세타를 활용하기 위해서 저는 PQ도 피타고라스 정의를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선을 내리고 여기 길이를 A로 잡을게요. 여기를 A로 잡으면 여기는 3-A고요. 자, A. 그럼 여기가 또 3-A. 그럼 여기는 A 플러스 1.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거. 빗변 길이와 각을 알면 밑변은 코사인, 높이는 사인을 이용할 수 있죠. 따라서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이 길이는 A 플러스 1의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5분의 4입니다. 그리고 여기 현재 A였고, 그러면 저는 이제 요 길이를 구한 거죠. 5에서 이 길이 빼고 저 길이도 빼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빼면은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이게 얼마가 나올까요? 5, 5, 25, 21. 5분의 21 마이너스 9a가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구합니다. 여기는 a 플러스 1의 사인 세타
a 플러스 1에 사인 세타를 적용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변과 높이를 구했으니 이제 PQ 제곱으로 바로 이제 갈 수 있습니다. PQ 제곱은 결국 이 원의 반지름을 다 표현한 건데 5, 5, 25, 3, 3, 9. 그러니까 여기서도 5분의 3으로 묶어주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PQ 제곱은 여기도 5분의 3, 5분의 3. 그러니까 5분의 3의 제곱 바깥으로 빼고 남는 게 A 플러스 1의 제곱. 그렇죠? A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여기는 7 마이너스 3A의 제곱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3, 3, 9, 10의 제곱. 그 다음에 40A.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러면은 여기는 2, 2, 4, 10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최소값은 25 곱하기 9 곱하기 25 곱하기 9 곱하기 10이 되죠. 10이 됩니다. 이게 문제에서 말했던 최소값인데 질문은 50m을 하랍니다. 50m을 하게 되면 18, 180으로 처리가 되죠. 어찌되었든 이렇게 직각을 낀 상태에서 너무나 명확한 5, 4, 3, 3, 4, 5 이런 관계가 보이면 그것을 어떻게든 적극 활용해라. 적극 활용하면 문제가 풀이가 쉬워진다. 다음 문제는 한 자리 함수 a, b라고 준 다음에 2차 함수 두 개를 줍니다. 결국 2차 함수 개수의 크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완만한 녀석과 가파른 녀석이 존재하게 될 텐데 1 이상인 어떤 t에 대하여 1 이상인 어떤 t에 대해서 그 함수값을 대입하게 되면 그 좌표가 나오겠죠. 좌표가 나왔을 때 그 둘 간의 거리가 10 이하가 되는 어떤 t가 존재한다. 제가 자꾸 어떤을 강조하는 건 실제로 이 문제는 수능에 나온 적이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한 12년도 13년도쯤에 문과로 나왔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수함수에서 출제가 됐으니까 문제집을 찾아보시면 비슷한 문항이 있을 겁니다. 그 문항을 갖고 변형해서 만든 문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맞는 것 같아요. 확인해 보면.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2차항의 개수가 크면 가파르고 작으면 완만할 겁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 마이너스 1에서 접한 함수가 좀 더 가파를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함수는 상대적으로 완만할 거예요. 완만할 겁니다. 어차피 요 교점 이제 만날 일이 없어요. 만날 일이 없는 상태에서 1 이상인 t에 대하여 여기서는 이제 아까 문제를 한번 다시 봐야 되나? 문제를 보면 이 함수와 만나는 게 P고 이 함수와 만나는 게 Q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가 P고 여기가 Q입니다. 자, PQ 길이를 FT라고 합시다. 그러면 FT가 10 이하라면 지금 X값이 커질수록 간격이 더 멀어지죠. 그러므로 FT 최소값은 F1인데요. FT가 10 이하가 되려면 F1은 반드시 10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F1이 10 이하가 되기만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가 10이라고 합시다. 근데 FT가 뭐 1이었을 때 이 정도쯤 됐어요. 이 정도쯤 됐어요. 그러면 이 1부터 여기까지의 t 누구에 대해서든 항상 10 이하가 되는 t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F1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럼 F1은 지금 P 이 함수가 더 위에 있으니까 F1은 FT 자체가 이거니까 F1은 4A 빼기 B가 되겠죠. 4A 빼기 B가 10 이하이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A가 B 이상이다. 이런 얘기죠. A가 B 이상이다. 그러므로 4A가 10 플러스 B 그러면 B가 만약에 1이면 A는 1 또는 2로서 가능하고 B가 2면 A가 B 이상이니까 2 또는 3까지 가능하죠. 그리고 3이라면
3이라면 13이니까 마찬가지로 3만 가능하고, 근데 만약에 이제 A가 4 이상이었다고 합시다. A가 4 이상이면 16 이상이죠. 16 이상이죠. 근데 B는 4, 14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4 이상의 A에 대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A가 B 이상인 상태에서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의 순서쌍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자, 이제는 A가 B보다 작다면 원점에서 접했던 이 함수가 더 가파르겠죠. 그러면은 이제 교점이 생기는데, 이 교점이 만약에 이 교점이 1보다 오른쪽에 있었다면, 그렇다면은 PQ 길이를 제가 FT로 정의했었는데, FT의 최소값은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이겠죠. 그러므로 10 이하가 0이고 10 이하가 되는, PQ 길이가 10 이하가 되는 X는 반드시 존재한다. 알파일 때 반드시 존재한다. 그 이해도 존재하겠지만 존재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교점이 이렇다면 그럼 뭐 교점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런데 교점이 1보다 왼쪽에 있다면 t는 1 이상부터 생각할 거니까, 자, 여기 p고 여기 q인데요. PQ 길이가 10 이하가 되는 거 우린 찾아야 되는데,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 일단 1보다 커지면 점점 멀어지니까 FT의 최소값은 F1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 논리로 합니다. 마찬가지 논리, 비슷한 논리로 이제 똑같이 거의 비슷한 논리로 했던 것처럼 비슷한 논리로 하면 되는데, 현재 지금 A가 B보다 작은 상태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마찬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F1이 뭐냐? F1이 뭐냐? 여기서 FT는 B T 제곱 빼기 A의 T 플러스 1의 제곱인데, 그죠? B가 크니까 더 가파르니까 1 이상에서는 더 위에 있다라는 거죠. Q가 더 위에 있다. 그래서 Q에서 P를 뺀 게 PQ 길이가 될 텐데, 그럼 F1을 하게 되면은 B 빼기 4A가 되고, 그게 10 이하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B는 10 빼기 4A이고 B는 또 A보다 크니까 무조건 되죠. 이거는 왜 무조건 되냐면 B가 한 자릿수잖아요. 근데 이미 이건 무조건 두 자릿수잖아요. 그럼 부등식이 무조건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B가 A보다 클 때에는 PQ 길이가 10 이하인 T를 반드시 찾을 수 있다. 그 교점이 1의 오른쪽에 있든 왼쪽에 있든 PQ 길이가 10 이하가 되는 AB는 어떤 T에서 존재한다. 1 이상의 어떤 T에서 존재한다. 그러면 결국 A가 B보다 작은 경우에는 존재하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AB 순서쌍 개수를 찾으면 됩니다. A가 1이면 B는 8가지가 있죠. 2부터 9까지 한 자릿수를 했으니까 2면 7 있을 거고, 그 다음에 8이면 이제 9 하나밖에 없겠다. 지금 제가 말한 거 개수입니다. 이거 지금 개수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B의 개수가 순서쌍의 개수가 되고, 그거를 계산한다는 것은 1부터 8까지의 계산이 뭐냐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8부터 1까지라고 생각하면 이 가지 수는 9가 8개 있는데 2번 계산됐다.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9C2라고 표현합니다. 아직 계산법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크기 및 순서가 정해진 경우에는 순서에 상관없이 뽑으면 된다. 한 자릿수에서 2개를 뽑아서 이 구조식에 넣으면 된다 하면 9C2가 되는 건데,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이 계산법 정도만 알아도 되겠습니다.